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회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공인회계사 CPA 자리 모셨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개인 세금 보고 또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2016년도 또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네. 계속 하시는 분은 이제 회계사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개인이 좀 미리 서류들을 좀 준비해 주고 바로 하면 빨리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 개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세금 보고 또 아니면 비즈니스 세금 보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훨씬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속도가 붙고 도움이 되는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개인 세금 보고 만기일은 4월 18일입니다. 네네. 그러면 비즈니스 세금 보고 만기일은 3월 15일인데요. 물론 파트너십 같은 경우, 동업자의 경우 4월 18일 똑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캘린더 이어로 네. 정해졌다면, 그러니까 캘린더 이어라는 거는 12월 30일 만기로 네. 끊으셨다면 2달 반 이후인 네. 3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인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C코업이 있고 S코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S코업인 경우에는 S코퍼레이션 세금 보고를 끝내야만이 네네.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급하시죠. 네네.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있으신데 네. 세금 보고를 하실 경우에 비즈니스 세금 보고는 1년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네, 모든 예, 수입과 모든 지출을 서로 정산을 해서 네. 예를 들자면 1,000원이 남았다. 네. 그럼 1,000원이 S 코퍼레이션인 경우에 그대로 그 개인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네. 옮겨지기 위해서는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S 코퍼레이션의 K1 스케줄을 발행하시려면 네. 비즈니스 그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네. 회계사님이 계신 분들은 3월 15일까지 굉장히 바쁘죠. 저희도 그렇죠. 3월 15일이 더 바쁩니다. 4월 18일보다. 왜냐면 비즈니스 때문에 네, 서둘러서 그걸 결산을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개인 세금 보고에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집 가시는 분들은 집의 모기지 이자라든지 예. 또 부동산세 나간다든지 또 뭐 교회나 또 절이나 무슨 릴리지어스 한데 그렇죠. 예. 관여가 되신 네네. 분들은 예. 헌금을 얼마나 내셨는지 네네. 그 다음에 혹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이 네. 있으면 투이션을 얼마나 내신다든지 네. 또 그 외로 뭐 혹시 뭐 이사를 먼 데로 오실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네네. 무빙 익스펜스도 디덕터블이 예.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라든지 네. 또 뭐 메디컬 익스펜스 의료비가 많이 들으셨다면 네. 그걸 모든 걸 다 이렇게 모으셔서 네.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또 일이 많으시죠. 네. 이런 거라든지 혹시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말하자면 임대 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네. 거기서 나오는 수입과 또 익스펜스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것들을 네. 다 서류를 만드시면 3월 15일까지 하는 비즈니스 세금 보고와 동시에 네. 3월 말까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서두르셔야 될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학년 아이를 네. 가지신 부모님들은 더욱더 서둘러야 됩니다. 이제 네. 학자금 유자금 때문에 올해가 네. 그 마지막 네. 12학년에 해당되는 세금 보고가 2015년이고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11학년 네. 부모님들은 이미 해놓은 세금 보고 갖고 파이낸셜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한 해 전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네, 이야기군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네. 우리가 그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하면 이제 12월 31일까지면 이제 은행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얼마가 이제 지출되고 수입이 됐냐 이제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일까지 클리어가 안 된 그런 체크라든지 들어온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이익이 남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 정산이 되는 거죠. 네, 그 네. 말씀은 이제 네. 만약에 지출은 됐는데 네. 아직 은행에서 빠져나가지는 그렇죠. 않았다. 예. 근데 1월로 넘어갔다. 네. 그래서 그 해 세금 보고 네. 할 때 그걸 네, 예. 과연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그러니까 되는지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을 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포함시키실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내년에
만약에 뭐 렌트비도 말일날 네네. 체크를 끊었는데 네네. 은행에서는 안 빠져나가고 그렇죠. 1월달 스테이트먼트에 그렇습니다. 나왔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렌트비도 12월로 네. 지출로 네네. 간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다 모으셔서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네. 또 마찬가지로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돈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아직 안 받지 됐다. 못한 거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은 수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어크룰 베이스라고 하시는데 그렇군요. 네, 캐시 베이스가 아니고 어크룰 네네. 베이스다. 뭐 이런 것들은 네. 그 회계사님들이 네. 다 알려줘서 아시랴 보지만 음. 그래도 또 모르실 경우가 있으니까 예. 예, 어카운트 페이블은 픽업을 빨리 하시고 어카운트 네. 리시버블은 예.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좀 뭐 나쁜 게 아니고 절세의 어떤 한 방법이 방법이죠. 됐는데 네. 지금 분명히 제가 페이를 했는데 아직 안 빠져나갔다고 이게 포함이 돼 버리면 네. 이분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날짜를 31일 전에 이렇게 수표를 발행했다면 어떤 분이 한 달 후에 뭐 바에 빼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제 매달 모기지 오면 거기에 이제 그 12개만 서류를 모으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만 그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 1099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인이 직접 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네. 그분들은 참 처음부터 항상 해마다 이것저것 영수증 다 준비하십시오 하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99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그러는데요. 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그 명칭은 본인이 자영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는데 네. 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고 제대로 어카운트를 따로 개설하시고 네. 거기에 모든 그 1099에 해당되는 수입을 그쪽으로 넣으시면 네. 혹시 IRS에서 감사를 할 때 네. 따로 쓰지 않으면 혹시 개인 네네. 그 수표랑 마음대로 쓰시게 되다가 그 낭패를 보시는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예.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어쩌다가 네. 인플로인데 인플로이인데 네. 직장을 다니는데 네. 따로 뭐 얼마간의 수입이 있었다. 네네. 1099을 얼마 받았다. 네. 한다면 모를까. 네네. 그게 주 수입원이라면 네. 네, 비즈니스 설티피케이트 말하자면 네. 사업자 등록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고 1099을 그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뭐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이제 실제로 한국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 디덕터블을 할 수 있는 그 영수증이란 영수증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 설티피케이트 받으시면 따로 네. 구자를 개설을 하시고 네. 그 개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익스펜스 그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익스펜스는 다 네네. 디덕터블이 되거든요. 네네. 영수증을 꼭 모아두시는 거는 기본인 거고요. 네네. 네,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기시면 뭐 네. 도움이 많이 절세에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이나 뭐 무슨 네, 예. 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뭐 수입을 뭐 어느 계좌를 정도, 가지고 예, 계시던가 예. 이런 분이 있으신데 그런 것에 제가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미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물론 한국에 텍스를 내시다면 그 foreign tax credit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더블 텍세이션은 아니라는 거는 꼭 아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10,000불 이상 되는 거는 네. 그 보고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해외 예, 예. 계좌. 계좌, 그것만 보고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안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벌금도 물고 하잖아요. 항상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 한국에 이렇게 자산이 있으신 분은 꼭 회계사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자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